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라도 아무 재판이라도 들어가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우 콘서트만 티켓 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간혹 유명한 재판의 경우에는 그 방청석 티켓 구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서 이 추첨할 때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법조계의 다양한 궁금증과 비하인드를 알려드리는 광화문 TMI의 하태현입니다. 법정이라는 공간을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진지함, 엄숙함, 무거운 공기. 아무래도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공간이다 보니까 재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방청만 하러 오신 분들도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법정에만 오면 괜히 위축되고 떨리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이번엔 실제 법정만의 독특한 문화나 법정에서 필요한 에티켓 등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TMI는 법정,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공간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법정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법정을 들어가면 정면에 판사들이 앉는 법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법원 직원들이 앉는 좌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당사자나 변호인들이 앉는 좌석, 그리고 증인이 앉는 증인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원칙이 있어요. 재판에서 공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판사가 바라볼 때 오른쪽에 앉고요. 방어하는 쪽은 판사가 바라볼 때 왼쪽에 앉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만 볼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판사들이 앉는 법대가 일반 법정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판사는 재판을 진행해야 되고 법정 전체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정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판사들이 앉는 법대는 일반인들이 앉는 방청석보다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대의 위치가 사실 좀 많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권위적이다라는 지적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만드는 법정은 그 높이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권위적이라는 지적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재판정에 가서 보시면 재판부가 입장을 하거나 퇴정을 할 때 모든 방청객들이 일어나는 그런 좀 관례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서 뭐 재판부가 너무 권위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재판을 진행하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는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법원 직원이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이렇게 부드럽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법정에서 봤을 때는 법원 직원이 All right 이렇게 소리를 쳐요. 이거 군대식으로 말하면 일동 기립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훨씬 권위적으로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에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민사법정은 원고, 피고,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전부 판사를 바라보고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는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어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차이점은 사실 따로 있어요. 민사법정은 판사가 출입하는 문과 당사자들이 출입하는 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법정은 구속된 피고인이 출입하는 문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된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구속 피고인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피고인들이 이동하는 통로나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고인들은 그런 통로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은밀하게 이동을 한 후에 법정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그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형사 재판을 할 때 제 법정에 있던 피고인들이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문 바깥에 쇠창살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기분이 좀 으스스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이제 법정 의상입니다. 일단 법정하면 제일 먼저 그 판사의 법복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 판사들은 재판할 때 입는 공식적인 복장 규정이 있어요. 법원에서 제공을 하는 무궁화 문양이 있는 넥타이나 여성 같은 경우는 스카프를 하게 되고요. 그 바깥에다가 법복을 입게 됩니다. 검사도 법복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검사는 법복을 입는 게 의무는 아니어서 법복을 입는 검사도 있고 사복을 입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영국 같은 영연방 국가들은 아직도 형사 재판에서 판사들이 위그라고 하는 가발을 쓰고 재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핸델이나 뉴턴 이런 사람들 초상화를 봐도 가발을 쓰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이처럼 가발은 판사나 아니면 고위 관료 등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소품이었다고 해요. 그럼 변호사는 혹시 법복이 없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변호사 복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복 같은 것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인 보스턴 리갈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캐나다 법정을 들어가는데 캐나다 법정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도 법복을 입어야 돼서 막 법복을 빌리러 다니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처럼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영연방 국가들은 아직도 변호사가 법복을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엄중한 재판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대부분 정장을 갖춰 입습니다. 제가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좀 특이한 복장을 한 변호사들을 가끔 보기는 했는데요. 제가 봤던 가장 특이한 분은 개량 한복을 입고 출석하셨던 변호사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파격적이거나 편한 복장을 한 변호사분은 사실 본 적이 없는데 만약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 법조계 전체에 소문이 나고 회자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피고인 의상에 대해서도 좀 할 이야기가 있죠. 구속된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수용복을 입어요. 그래서 법정에 나올 때도 그 수용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피고인이 원하면 수용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고인이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법정에서 수용복을 입고 있으면 그 느낌부터 유죄의 예단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정에는 수많은 방청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수용복, 흔히 말하는 죄수복을 입고 있으면 상당한 수치심과 굴욕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수갑이나 포승 같은 것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도 괜히 유난을 떤다거나 재판부에게 건방져 보일까? 이런 우려 때문에 그냥 수용복을 입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복을 입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먼저 사복 입고 나오시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방청에 관한 부분이에요.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아무 재판이라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라도 법원을 방문해서 아무 재판이라도 들어가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9조는 모든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개 재판 원칙에 따라 재판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판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청석에는 당사자들의 가족이나 기자, 관계자, 회사 직원, 그리고 법을 공부하는 로스쿨 학생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참관 수업의 일환으로 와서 보고 가기도 해요. 그런데 세간의 이목을 끌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건의 경우에는 준비된 방청석보다 많은 방청객들이 몰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입장을 시키기도 하지만 기자, 관계자, 가족 등등을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방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방청권을 사전에 나눠주거나 아니면 추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우 콘서트만 티켓 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간혹 유명한 재판의 경우에는 그 방청석 티켓 구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서 이 추첨할 때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방청객이 모자를 쓰고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거나 아니면 신문을 보고 있거나 하면 법원 직원이 와서 제지를 하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재판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재판장은 그 법정에 대한 질서 유지권이 있기 때문에 절차 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지시에는 정말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거나 촬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다가 걸리면 퇴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아니면 심지어 판사에게 욕을 하거나 하면 감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감치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감치란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사가 20일 범위 내에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근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감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재판장이 변호인을 감시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재판의 모습이 좀 일상적인 모습인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저도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거의 듣도 보도 못한 그 정도로 드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재판을 할 때 법원장님이 제 재판정에 방청객으로 들어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아마 이제 그 법원 소속 판사들이 어떻게 재판하나 보고 싶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법원장님이 들어오신 거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덩치 큰 방청객 뒤에 이렇게 몰래 숨으셔가지고 보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 방청객이 일어서서 나가는데 바로 뒤에 앉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법원장님이 방청석에 앉아 계시니까 저도 재판하다가 흠칫 놀랐죠. 물론 뭐 표현은 잘 안 냈지만 그랬던 재미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 알기 어려운 법정 문화나 분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법정을 다시 돌아보고 잊고 있었던 기억들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소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광화문 TMI의 하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